어서 오십시오. 오늘 밤 저는 여러분을 아주 특별한 이야기 속으로 데려가려 합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아니, 어쩌면 오늘 밤은 편안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땅 깊은 산골 마을에서 실제로 있었다고 전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사흘밤을 뜬 눈으로 세웠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이야기가 끝난 뒤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너무 무서워서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그렇다면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조선 중엽. 한양에서 사흘을 걸어가야 닿는 산 깊은 곳, 청운이라는 이름의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마을을 청운이라고 불렀지만 바깥 사람들은 그 마을을 다른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바로 귀신마을. 왜 그런 이름이 붙었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다만 그 마을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밤이 되면 그 마을의 공기가 달라진다고. 낮에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면 마을 전체가 숨을 죽이는 것 같다고. 바람 소리도 짐승 소리도 심지어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그런 밤이 된다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박이도라는 사내입니다. 나이는 31. 훈장일을 하며 글을 가르치던 평범한 남정네였습니다. 얼굴은 반반했고 성품은 조용했으며 이웃들에게 해코지 한 번 한 적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내의 이름은 옥년.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다들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는 늘 그늘이 있었습니다. 옥년은 몸이 약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고 이도와 혼인한 뒤에도 그 허약함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혼인한 지 3년째 되던 봄, 옥년이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도는 그 소식을 듣고 하늘을 날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훗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무너지는 일은 항상 가장 기쁜 순간 직후에 찾아오는 법입니다. 여름이 끝날 무렵 옥년이 쓰러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몸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틀이 지나도 사흘이 지나도 열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의원이 왔고 한양에서 의원을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병명을 알지 못했습니다. 옥년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창백해졌고 눈빛은 멀어졌으며 말수는 줄어들었습니다. 이도는 매일 밤 아내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의 손이 조금씩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오던 날 밤, 옥년이 눈을 감았습니다. 이도가 마지막으로 들은 아내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여보, 저 무서워요. 혼자 보내지 마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옥년은 숨을 거뒀습니다. 이도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울지도 못했습니다.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냥 아내의 차가워지는 손을 잡고 밤새 앉아 있었습니다. 장례는 사흘에 걸쳐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었고 이도의 어머니와 아버지도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이도는 장례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먼 곳을 바라보며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내를 묻은 날, 이도는 무덤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었고 노란 낙엽이 흩날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서도 어머니가 돌아가자고 손을 이끌어도 이도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머니가 억지로 그를 데려갔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이도가 혼자 방에 앉아 있을 때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마을도 고요했습니다. 청운마을의 밤은 언제나 그랬듯 깊고 어두웠습니다. 이도는 촛불 하나를 켜놓고 아내가 쓰던 물건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머리빗, 아내가 즐겨 읽던 시집, 아내가 짜다 만버선.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이도는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잠이 부족해서 생긴 환청이라고. 그러나 소리는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에서 더 선명하게. 여보. 나왔어요. 그것은 분명히 옥년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는 꿈을 꾸는 것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애원하는 듯, 간절한 듯, 그러면서도 어딘가 이상하게 달라진 듯한 그 목소리로. 문 열어줘요. 여보. 나 춥고 무서워요. 여기 어두워요. 당신이 보고 싶어서 왔어요. 이도는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문고리를 향해 손을 뻗다가 다시 걷었습니다. 뻗다가 다시 걷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옥년이었고 너무나도 살아있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옥년은 오늘 낮에 흙 속에 묻혔다는 것을. 그렇게 이도는 그 밤을 보냈습니다. 촛불은 꺼지지 않았고 문은 열리지 않았고 목소리는 새벽달기 울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새벽달기 울자 목소리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도는 벽에 기댄 채 기절하듯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도는 자신이 꿈을 꿨다고 생각했습니다. 슬픔이 너무 커서 생긴 환각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밤이 다시 찾아왔을 때 목소리도 다시 찾아왔습니다. 여보. 왜 문을 안 열어줘요? 나 여기 있어요. 나가지 말아요.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이도는 이번에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문틈 사이로 뭔가가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가운 공기, 아내가 쓰던 꽃향기, 그리고 무언가 손가락으로 문을 긁는 소리. 나무를 긁는 그 소리가 어찌나 선명하던지 이도는 귀를 막았습니다. 그러나 막은 손가락 사이로도 소리는 들어왔습니다. 사흘째 밤. 이도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는 결국 문에 손을 얹었습니다.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은 채 말했습니다. 옥년아, 거기 있냐?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네, 여보. 나 여기 있어요. 문만 열어줘요. 그럼 당신 곁에 있을게요. 이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문을 열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대신 이렇게 물었습니다. 옥년아, 너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이 언제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봄날이었잖아요. 꽃이 피었던 날. 이도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틀린 대답이었습니다. 그와 옥년이 처음 만난 것은 한여름 장날이었습니다. 비가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꽃이 피는 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즉시 문에서 손을 떼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새벽까지 숨을 죽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문 밖에 그것은 옥년이 아니었습니다. 이도는 다음 날 해가 뜨자마자 마을의 어른을 찾아갔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연로하고 박식한 노인, 천서방이라 불리는 노인이었습니다. 이도는 지난 사흘밤 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노인은 이도의 말을 다 듣고 나서 한참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아내가 원혼이 되었거나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아내의 모습을 흉내내고 있거나 둘 중 하나일세. 어느 쪽이든 보통 일이 아니야. 그것이 문을 열게 만들려 한다면 문을 여는 순간 자네는 끝이야. 이도는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인은 대답했습니다. 먼저 알아야 해. 그것이 원혼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자네 아내의 무덤부터 확인해야 하네. 이도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또 다른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자신이 손수 흙을 덮어 묻은 아내의 무덤을 다시 파헤친다는 것은 단순한 두려움을 넘어선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도는 그날 밤 삽을 들고 혼자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보름달이 떠 있는 밤이었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이도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낙엽 밟히는 소리,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 바람 소리. 그 모든 것들이 이도를 긴장시켰습니다. 무덤에 도착했을 때 이도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삽질을 시작했습니다. 흙은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이도는 땀을 흘리며 파고 또 팠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얼마나 팠을까요? 삽이 무언가에 닿았습니다. 관 뚜껑이었습니다. 이도는 삽을 내려놓고 맨손으로 관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이도는 소리도 지르지 못했습니다. 관 안이 비어 있었습니다. 옥년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깔아주었던 흰 천만 구겨진 채 있을 뿐 옥년은 없었습니다. 이도는 넋이 나간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밤바람이 불었고 달구름이 달을 가렸습니다. 순간 주위가 칠흑처럼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왜 왔어요? 저 찾으러 온 거예요? 이도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달빛이 다시 들이우는 그 아래 흰 장삼 차림의 여인이 서 있는 것을. 얼굴은 옥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이 달랐습니다. 옥년의 눈은 항상 따뜻하고 온화했는데 지금 이 여인의 눈은 빛이 없었습니다. 텅 빈 눈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이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옥년아, 너 맞냐? 여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이도를 더욱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살아있던 시절의 옥년도 이런 미소는 짓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뭔가 잘못된 미소였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너무 차갑게, 너무 표정 없이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왔어요. 이제 당신 곁에 있을 수 있겠네요. 이도는 그 순간 노인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옥년아, 내가 내게 마지막으로 해준 음식이 뭐냐? 여인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미역국이요. 틀렸습니다. 옥년이 마지막으로 이도에게 손수해준 음식은 아내가 병에 걸리기 전날 이도의 생일날 끓여준 팥죽이었습니다. 이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산길을 내달렸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디 가요? 놔두고 가지 마요. 기다려요. 저 무서워요. 이도, 이도. 그러나 이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길을 미친 듯이 달려내려와 마을로 들어섰을 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것은 바람뿐이었습니다. 이도는 즉시 노인을 깨웠습니다. 노인은 이도의 이야기를 다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말했습니다. 이건 저승귀신이 아니야. 산에 사는 다른 것이 자네 아내의 모습을 빌린 것일세. 이런 존재는 죽은 이의 형체를 가져다 쓴다네. 아마 자네 아내가 마지막에 남긴 간절함이 너무 강해서 그 감정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야. 자네가 문을 열거나 그것과 함께 가거나 아니면 손을 잡았더라면 자네는 지금 없었을 것이네. 이도는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옥년이는 어디 있는 겁니까? 진짜 옥년이는? 노인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걸 알려면 더 깊은 곳으로 가야 하네. 자네 아내의 혼이 아직 이 근처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면 붙잡혀 있을 수도 있어. 그리고 그 존재가 자네 아내의 형체를 쓰고 있다면
아내의 혼은 지금 그 존재에게 갇혀 있을 가능성이 높아. 이도는 그 말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어딜 가려고? 이도가 대답했습니다. 아내를 찾으러 가야죠. 노인은 이도를 붙잡았습니다. 지금 그 마음은 이해하네. 하지만 맨몸으로 가는 건 죽으러 가는 것과 같아. 준비가 필요하네. 그렇게 이틀이 지났습니다. 노인은 이도에게 여러 가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이도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듣기만 해도 소름이 돋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노인은 평생 이런 일들을 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청운마을에 귀신마을이라는 이름이 붙은 데는 이유가 있었고 그 이유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이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 존재는 이름이 있네. 우리 조상들은 그것을 망북이라고 불렀어. 죽은 자를 기다리다 지친 홀령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그리움을 먹고 자라는 존재일세. 그리움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것은 더 강해진다네. 자네가 아내를 사랑한 만큼 그것은 그 사랑의 힘으로 아내의 모습을 완벽하게 복제할 수 있었을 거야. 이도는 물었습니다. 그것을 물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그리움을 이겨야 하네. 말이 쉽지 가장 어려운 일이야. 그것은 자네의 감정을 무기로 쓰거든. 자네가 흔들릴수록 그것은 강해지고 자네가 냉정할수록 그것은 약해진다네. 그런데 자네 아내의 진짜 혼을 찾으려면 그 존재가 있는 곳까지 들어가야 해. 그 안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야 하지. 그게 가장 위험한 부분이야. 그 존재는 자네가 잘못 건드리면 진짜 혼을 삼켜버릴 수도 있거든. 이도는 긴 침묵 후에 말했습니다. 그래도 갑니다. 노인은 한참 이도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았네. 그렇다면 한 가지를 가져가게. 이것이 자네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노인은 낡은 천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돌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돌이었지만 이도가 그것을 손에 쥐었을 때 손바닥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노인이 말했습니다. 자네 아내가 살아있을 때 항상 지니고 다니던 물건이라네. 자네 아내가 이 마을에 처음 왔을 때 내게 맡겼다가 병에 걸리고 나서 잊어버린 것이지. 이걸 갖고 있으면 진짜 아내의 혼이 자네를 알아볼 수 있을 거야. 이도는 그 돌을 꼭 쥐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손바닥 위에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온기를 내뿜었습니다. 이도는 그 온기 속에서 잠깐, 아주 잠깐 아내의 숨결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날 것 같은 것을 꾹 참았습니다. 지금 감정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사흘째 밤, 이도는 다시 산으로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노인이 알려준 길을 따라 무덤을 지나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산은 어두웠습니다. 달도 없는 밤이었습니다. 이도는 작은 등잔 하나를 들고 한 발 한 발 나아갔습니다. 등잔불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주위의 그림자들이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갑자기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이도 자신도 모르게 멈춘 것이었습니다. 앞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안개였습니다. 늦가을 산에서 안개가 피어오르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안개는 달랐습니다. 색이 달랐습니다. 하얀 안개가 아니라 뭔가 회청색을 띤 안개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개 속에서 빛이 났습니다. 희미하게, 아른아른하게, 마치 누군가 등불을 들고 서 있는 것 같은 빛이. 이도는 손 안에 돌을 꽉 쥐었습니다. 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안개 속으로 한 발짝 들어섰습니다. 안개 속은 바깥과 달랐습니다. 소리가 달랐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무언가 멀리서 울고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의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바람소리 같기도 한 그 소리가 안개 속에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흰 장삼, 길고 검은 머리카락, 옥년의 얼굴. 이도는 멈췄습니다.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의 가슴은 쿵쾅거렸습니다. 모든 이성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그리움만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끌어안고 싶었습니다. 이 며칠 동안 흘리지 못했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도는 멈췄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당신이 내 아내요?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이 이전에 보았던 그 텅 빈 눈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흉내일 수 있다는 것을. 이도가 말했습니다. 대답 전에 하나만 말해줘. 우리 혼인 전날 밤 내가 몰래 당신 집 담벼락 앞에 갔을 때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했었는지. 안개 속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래 흘렀습니다. 이도는 그 침묵 속에서 심장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도 씨, 내일 혼인하면 평생 내 편 들어줄 거지요? 이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당사자 두 사람만 아는 이야기였습니다. 혼인 전날 밤 이도가 담벼락 앞에 서서 헛기침을 하자 안에 있던 옥년이 소리 없이 웃으며 그렇게 물었던 것을. 옥년이 맞았습니다. 진짜 옥년이. 이도는 달려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뒤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나 여기 있어요. 이도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또 다른 옥년이 서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흰 장삼, 마찬가지로 긴 머리카락, 마찬가지로 옥년의 얼굴. 그러나 이번에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익숙하게 이상한 미소로. 이도는 이제 알았습니다. 앞의 것과 뒤의 것 중 하나가 진짜이고 하나가 가짜라는 것을. 그는 손 안의 돌을 느꼈습니다. 돌이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그것은 앞쪽을 향해 당기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도는 앞의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고인 눈, 떨리는 입술, 그리고 속삭이는 목소리. 이도 씨, 나 무서워요. 저것이 나를 내보내주지 않아요. 이도는 결정했습니다. 그는 앞에 여인에게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디 가요? 저것은 가짜예요. 내가 진짜예요. 나한테 와요. 이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에 여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손 안의 돌을 여인에게 내밀었습니다. 여인이 그 돌을 보는 순간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어 돌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도가 말했습니다. 옥년아.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도 씨. 그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찢어지는 듯한 인간의 것이 아닌 소리였습니다. 안개가 소용돌이쳤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도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온몸으로 그 바람을 버텨야 했습니다. 얼마나 그랬을까요? 바람이 멈췄습니다. 안개가 걷혔습니다. 이도는 눈을 떴습니다. 앞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뒤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숲은 고요했습니다. 밤바람은 차가웠고 달이 없는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이도는 손 안의 돌을 바라보았습니다. 돌은 이제 차가웠습니다. 따뜻함이 사라졌습니다. 이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습니다. 그날 밤 청운 마을 뒤편. 산에서 사내의 울음소리가 새벽이 올 때까지 들렸다고 마을 사람들은 나중에 기억했습니다.
이도가 산에서 내려온 것은 해가 막 떠오르던 새벽이었습니다. 얼굴은 눈물 자국으로 범벅이었고 옷은 흙과 이슬로 엉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처음보다 맑아져 있었습니다. 노인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도를 보자마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여 따뜻한 국을 끓여주었습니다. 이도는 오랫동안 말이 없이 국구름만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 아내를 봤습니다. 노인이 물었습니다. 어땠는가? 이도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많이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에게 잡혀서도 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혼은 이제 자유로워졌을 것이네. 자네가 와주었으니까. 이도는 눈을 감았습니다. 잘 됐습니까? 이제 제 아내는 편히 갈 수 있는 겁니까? 노인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래야 하겠지. 자네가 붙잡지 않았으니까. 그 말이 이도를 다시 울렸습니다. 그는 소리내지 않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이도는 혼자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내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무덤은 깨끗했습니다. 그가 며칠 전에 파헤쳐 놓은 것을 마을 사람들이 다시 정리해 주었습니다. 무덤 앞에는 누가 가져다 놓은 것인지 들국화 한 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도는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옥년아, 나야. 잘 있냐?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흩날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도는 그 바람 속에서 뭔가를 느꼈습니다. 아주 잠깐 아주 희미하게 꽃 향기 같은 것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살아있던 시절에 옥년이 쓰던 향이었습니다. 이도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슬프게 그러나 분명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가라 옥년아. 거기서는 아프지 말고. 그해 겨울이 왔습니다. 청운마을에 눈이 내렸습니다. 마을은 하얗게 뒤덮였고 아이들이 눈밭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이도는 다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작았고 눈길이 흐릿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조금씩, 정말 조금씩 그의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도가 변했다고. 예전보다 말이 없어졌지만 예전보다 더 깊어진 것 같다고. 눈빛이 달라졌다고. 무언가를 잃었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얻은 사람 같다고. 이도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아는 사람은 노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말했습니다. 이도만큼 아내를 사랑한 사내도 드물었지만 이도만큼 그 사랑을 놓을 줄 아는 사내도 드물었다고. 그게 이도를 살린 것이라고. 이 이야기는 청운마을에 오랫동안 전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어른이 되고 그 어른들이 늙어 자식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박이도라는 사내가 아내를 묻고 나서 겪었던 사흘밤의 이야기. 죽음보다 강한 그리움의 이야기. 그리고 그 그리움을 놓아주어야만 비로소 진짜 사랑이 완성된다는 이야기. 청운마을에는 지금도 그 무덤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지만 항상 들국화가 피어있는 무덤이. 가을이 되면 산에서 꽃 향기가 난다고 합니다. 옥년이 쓰던 그 향이. 그리고 그날 밤 바람이 유독 차게 불어오는 날이면 마을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말한답니다. 오늘 같은 밤에는 문을 함부로 열지 말아라. 바깥에서 아무리 아는 목소리가 불러도 눈을 마주치기 전에 먼저 물어봐라. 진짜인지. 왜냐하면 청운마을의 밤은 아직도 그때와 같기 때문입니다. 어둡고 고요하고 그리고 가끔은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문 밖에서
오늘 밤 이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혹시 어디선가 아는 목소리가 들린다면 기억하십시오. 먼저 물어봐야 한다는 것을, 당신만 아는 것을 물어봐야 한다는 것을. 오늘 밤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부디 오늘 밤은 문을 잘 닫고 주무시길 바랍니다.